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유죄 취지에 파기한 송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이시기 때문에 또 대구에 또 지역도 있으시니까 의원님 참석을 하셨는데 이번 장외 집회 취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향해서 저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소구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지자들께서 지난 대선 이후에 좀 뉴스가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너무나도 위험한 시도들, 이재명 정부의 위험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가지 법이 강행 통과되는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삼권 분립 자체를 위배하는 정말 헌정 질서 자체가 문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판사를 직접 선임해서 그 사람에게 판결을 시키겠다라는 시도라든지 또는 본인들에게 유죄를 줬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라든지 그런 위험한 시도들이 있었고 이 점들에 대해서 많은 지지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이 점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김 대변인께서는 오늘 그 논평도 내셨던데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좀 비판하고 계신 건가요? 야당의 장외 집회라고 하면은 명분이 제일 중요한데 방금 얘기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아직 민주당 당론도 아닙니다. 국회에 발의돼서 좀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우리 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뭐 논의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어서 선을 그었고요. 당내에서도 뭐 당론으로 추진되는 게 또 아니고 뭐 탄핵안을 공론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권성동 의원의 그 뇌물 사건 관련해서 구속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8일 날 있었던 19일 날인가요? 18일 날인가 있었던 국민의힘 당원 명부 특검의 3차 압수수색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명분을 저 집회장에서도 잘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정당인으로서 그렇게 권성동 의원 같은 다선 의원이 한학자 총재 같은 분한테 넙죽넙죽 절을 하고 용돈으로 뭐 뭘 받았다, 수억을 받았다. 이게 사실 조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통일교 관련해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1만 명의 어떤 당원 명부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 사항도 뭐 그렇게 떳떳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11만 명이 아니라 단 몇천 명이라도 정말 통일교에서 집단으로 그렇게 강제로 정말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위력을 행사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위기인데 뭐 이런 명분으로 장외 집회를 하고 장외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도 보면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만이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톤도 문제고 갑자기 대선 불복으로 급발진을 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렵다. 거기에 행사장에 극우 세력들도 마구 참여하면서 프리이혼, 성조기 이게 좀 뭔가 명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 김재섭 의원만 하더라도 다음번 집회에는 나는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명분이 좀 부족한 집회였고 결국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 그리고 당의 명부 관련된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핑계 아니냐라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발언도 문제 삼으셨고요. 뭐 명분이 그렇지는 네. 않고 명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삼권 분립을 지키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당대표의 연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집회라는 것이 여러 연사들이 올라오시고 그 연사들 중에서는 다소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 분들은 또 자유롭게 나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조금 약간 오해할 만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깃발을 가지고 오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소수고요. 대부분 소수고 그래도 어제 우리 집회의 그런 뭐 주요 사항은 사법권 수호였다, 삼권 분립 수호였다. 그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원내에서는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의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특정 법안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전해졌어요. 실제 그런지 그렇다면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국회는 네. 대화와 타협이 있는 곳이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뭐 다수결로 바로 이렇게 결정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그런 공간으로 국회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여러 가지 우리가 쟁점 법안들이 있었죠. 노란봉투법도 있었고 상법도 있었고 방송법도 있었고 그런 법들이 충분한 토의 없이 모든 법안들이 결국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에서 180석을 모아서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무조건 다 표결을 해서 다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합의가 없는 그런 행태로 국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모든 법안에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뭐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앞선 그 방송 3법 개정안 때라든지 이런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오히려 여당이 좀 더 길게 또 집중적으로 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 오히려 필리버스터에 대한 결기나 어떤 열의가 부족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일단은 가장 긴 필리버스터를 한 분은 저희 당의 박수민 의원님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이 15시간이 넘게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도 김용태 의원일 겁니다. 13시간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열심히 이렇게 긴 시간, 장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필리버스터를 하신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리버스터가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모아서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더 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의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뭐 법안 통과 자체는 막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론조정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불러일으킨다면은 그래도 꽤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과정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 대상자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 지금 당장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법안을 내면 국민의힘이 정말 그것을 결사적으로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인가 이것도 저희는 좀 의문시 되거든요. 아니 기업이나 경영계에서 좋아하는 법안에 대해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정말 얘기하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저걸 결사적으로 막을 것인가. 결국은 야당은 명분인데 지금 장외 집회라든지 전반적인 당 운영.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회동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